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올레 대학올걸 인정합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요즘 웃을 일 없으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대학올걸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붕, 빵! 죄송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코너 입시 전문가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정보를 담아내는 입시 특공대입니다. 오늘은 유해 이만기 선생님의 다음 타자 김영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문과 학생들 빨리 TV 앞으로 모여보세요. 오늘의 주제 인문계열 학과 안내입니다. 김영일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인기학과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2학년 때 인문자연 계열 선택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계열별로 학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나중에 대학 졸업 후에 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계열 선택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과 선택 진짜 중요하구나. 마지막으로 직업 선택, 그냥 공부를 넘어선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업하고 이제 학과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이따 PT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메모하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85년도에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벌써 직장 생활 한 30년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직업을 입시 전문가라고 하고요. 또 일부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입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직업이 만들어진 거겠죠.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없던 신규 직업입니다. 이 교육 컨설팅 사업도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생긴 직업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직업을 하고 있을까를 가만히 돌이켜 봤더니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재수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이 판검사대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법대만 가려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해왔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제 성적에 맞고 그러면서도 내게 잘 어울리는 쪽이 뭘까를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그 당시 사범대학교에 있는 교육학과였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분야가 왠지 나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관련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출판 쪽 내지는 이런 쪽으로 발을 들여대게 됐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경영학이었습니다. 그렇고 학부 때 교육학, 대학원은 경영학 두 개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아마 학부 때 교육학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교육 사업 내지는 입시 전문가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제가 직업 선택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표를 볼까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 내지는 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학학과를 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이 문을 밀고 갈 건지 벽에 부딪혀 좌절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노력력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수능이 됐던 논술이 됐던 학생부가 됐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큰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대학과 학과였죠. 근데 보다 보면 우리가 왜 대학을 가느냐, 왜 학과를 선택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일. 근데 원하기는 하는데 할 수 있는 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 능력의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대학 공부를 가는가 하면 여러분이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선택, 학과 선택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인문계, 다음에 자연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이 조그만 되어 있죠? 이것은 목표를 작게 가졌을 때는 이 벽이 너무 커져서 여러분이 좌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질수록 이 벽을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직 저학년이지만 진짜로 원하는 직업이 뭔지 그리고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학 학과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막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인문계 취업난, 요즘 이런 표현도 한다고 하더군요. 문과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2명 중에 1명도 취업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자, 이게 학생 수를 보니까요. 100명 중에 59명이 인문계, 사회계, 이해체능계 학생들이고 공학, 자연, 의학계 학생들이 41%라고 그러네요. 취업률을 놓고 보니까 가장 취업률이 높은 데가 공학계열 65.6%, 자연계열이 52.3%, 의학계열이 72.1%, 문과계열은 54, 45, 48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이 대학에 졸업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4년제 대학이 한 200개나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4년제 대학 수가 100개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 수가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30년 전만 해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았던 거죠. 누구나 어떤 학과를 나와도 취업이 다 되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200개 대학의 3배가 되는 한 36만 명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당 GDP가 한 6천 불 정도 됐던가요? 근데 지금은 작년 시점으로 아마 2만 6천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배 정도 국민소득이 높아진 거죠. 산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사회 환경이 바뀌고 대학생 수가 많이 배출되고 특히 첨단 산업화되면서 대기업들이 공학계열 위주로 신입사원들을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놓여졌다. 앞으로는 더 이것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망을 놓고 우리 학생들이 인문, 자연, 예체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요. 4년제 대학 200개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명문대가 있고 중상위권 대학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작년도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은 삼성기업에서 1년에 한 5천 명 내외를 뽑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성에 들어가겠다고 시험 본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천 명을 뽑는데 10만 명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죠. 대부분 또 공대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래서 25.5%로 2에서 18.9%로 대기업 준비생이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공무원 7급, 9급, 5급 공무원으로 준비하는 학생 수가 28%에서 35%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요. 국가공무원 9급 행정직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대학 졸업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9급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대졸자라고 합니다. 3,700명을 뽑는데요. 19만 6천 명이 응시해서 무려 경쟁률이 52.1이었고요. 9급 기술직은 364명 뽑는데 2만 4천 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68.1대 1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무엇보다도 학벌에 대한 차별이 없다 보니까 특히 지방대학생이나 전공이 조금 비인기 전공 학생들이 대거 여기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 3,700명에 합격하기 위해서 20만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현실 자체가 뭔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이것이 더 심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공대보다 취업률이 높은 특수학과라고 해왔고요. 여기 보면 베트남어과,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인도어과, 이란어과, 이탈리아어과 이것은 한국 외국어대만 있는 개설되어 있는 학과인데요. 이런 학과들은 공대보다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희소한 학과들은 졸업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뽑으려고 하는 학생 수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장 인기로 하는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 경영학과 모든 대학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나와서는 쉽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대신 이런 학과들은 희소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취업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입시와 좀 관련돼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죠? 부모님은 명문대 가라고 하고 인기학과 가라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원래 재미가 없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가 좋겠고 그리고 그 학과는 어떤 대학이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학 학과를 가려면 몇 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내신은 몇 등급, 수능은 몇 등급, 비교과는 뭐 지금 요즘 우리 그 입시에서 가장 대세로 가고 있는 학교생활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의 핵심 키는 뭔고 하면 전공 적합성입니다. 각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과에서 경제학과에서 수학과에서 적합한 학생을 뽑아서 최고의 인재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점수 대고 오지 말고 미리 직업도 생각하고 학과도 생각, 꼭 적합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요합니다. 대학은 성적과 직결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 학과, 어떤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꼭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진로 적성 분석을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장차 목표로는 대학과 학과가 5개 내외가 결정되면 그 5개 대학을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그리고 필요한 능력, 학생부나 수능, 논술은 어떻게 준비할지를 체계적으로 짜서 실행하는 것이 곧 다른 앞니 입시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성적 우선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크죠? 학생의 성적에 맞춰서 무조건 전공보다는 대학 위주로 그리고 성적에 맞춘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은 뒷순으로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적하고 미래 직업 전망이랑 학생이 갖고 있는 지능, 적성, 잠재력 그리고 학생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흥미, 성격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대를 갔습니다. 요 4가지를 놓고 먼저 직업, 그다음에 전공, 그리고 대학 이 순서로 바꿔야지만이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성적이 다가 아니고 균형 있게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 계열 선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30만 명 4년제 취업생을 조사를 했더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인문계열학과, 대학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 심리학, 철학 이걸 인문계열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열학과, 경영, 경제, 법학, 행정 쪽을 사회계열학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학계열, 그리고 교육은 문과, 이과, 예체능이 섞여 있죠. 예체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들이 요 두 개의 학부들이고요. 계열들이고요. 미래 10년에서도 아마도 이런 쪽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자리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고 정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문계 중에서도 사회계열 학과가 보다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이런 학과를 나와도 인문계열 학과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대학은 직업인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직업이 이제 30년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직업과 조금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든 현재 산업에서는 이런 과들은 인문계열 학과들이죠.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쳐갖고 이쪽 분야의 선생님이 되거나 교수가 되는 길로 가는 방향이 있겠고요. 계약학과하고 특성화학과입니다. 계약학과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체 직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산업체에서 100% 데려가는 학과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보면 대학생들을, 졸업생들을 뽑아서 현업을 시켜보면 이 직무 능력이 아직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 정도 기업체 내에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기업에서는 그 OJT라고 그래갖고요. 이제 현직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하는데 이건 미리 대학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인재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요 채용 조건형이고요. 이것은 이제 산업체, 우리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다시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재훈련을 시켜주세요. 돈은 다 여기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학 4년을 마치고 100%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불행하게도요. 현재까지 보면 채용 조건형만 보겠습니다. 전문대학에 4개 학과가 있고요. 학사과정, 대학 학부과정에서 17개 과가 있는데 인문계는 5개 학과, 자연계는 1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석사과정은 인문계과 11개, 그리고 자연계가 36개, 인문계, 자연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문과 쪽. 이게 경북에 있는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가 40명을 뽑았었는데 지금은 편입생만 선발하고 있고 신규로는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요. 대구광역시청, 대구지방교육노동청에서 이제 100% 취업이 되는데요. 금년에 20명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요 2개 학과는 선발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충남대 해군학 전공으로 있습니다. 이제 문과는 그만큼 글쎄 기업에서 계약학부 운영 실태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이 2개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해군 장교되고 공무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해군학 전공을 보면요. 보통 국군, 육군 장교가 되려면 육사, 해사, 공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충남대 해군학 전공을 하게 되면요. 이제 졸업 후에 해군 장교가 되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또 공무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학과는 이 학생부 교과전으로 28명, 정시에 12명, 전체 40명을 뽑고요. 경쟁률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육사에서 공사 외에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대학원은 대구 한의대, 동국대, 상명대, 중앙대, 충북대 이런 학과들은요. 평생교육, 국제불교, 지식보안, 융합보안, 정보 보안 쪽이죠. 이건 석사 과정에서 전액 다
무료로 다니고요. 이런 회사들에서 전액이라는 다 데려가는 특성화 학과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갈 때 이런 대학 학과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학과 쪽인데요. 특성화학과란 이제 200개 대학 중에서도 우리 대학에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 차원에서 만든 특별한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요, 대학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커리큘럼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장학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학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학과는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문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가장 문과에서 선호학과가 법대였습니다. 판검사 되려면. 근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이 사법고시 낭인이 생긴다고 그래갖고요. 법대를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전국의 법대가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25개 로스쿨이 있고, 그리고 모집자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가 없습니다. 로스쿨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 이후로 문과에서 특성화학과를 대거 도입하게 됩니다. 인기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걸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쪽이요. 이게 문과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과들입니다. 경영, 가천대 글로벌 경영학 트랙, 국민대 국제경영대학, 단국대 국제경영학 전공,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금융 쪽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보험계리학과, 행정, 법 쪽으로는 가천대 경찰안보,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중앙대 공공인재, 한양대 행정학과, 정책학과, 융합적으로는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학부, 이건 문과와 이과가 복합된 특이한 학과입니다. 특수학과. 국제학 쪽으로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테슬 전공, 한국외대 LD 학부, 베트남학과. 물류통상 쪽으로는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중앙대 국제물류, 한국외대 LT 학부. 콘텐츠 쪽으로는 한양대 문화콘텐츠 광고홍보, 마지막으로 관광 호텔 쪽으로는 경희대 호텔관광, 세종대 호텔관광, 외식경영, 우송대 글로벌 호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진학해서 4년 동안 제대로 배우면 다른 학과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인재로 배출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인문계 학과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예시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요. 교육과정이 미국 금융공학 석사 과정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짰다고 하고요. 졸업 후에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금융공학 전문가, 공인회계사,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등으로 활성화했는데 100% 취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액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냥 최고의 대학 안 가고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 학과 가면 그냥 무료로 대학 다니고 100% 취업됩니다. 모집 인원 41명입니다. 파이낸스 쪽으로 특화돼, 재무 쪽으로 일반 경영학과에서 재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 여기 성균관대도 특성학과가 많은데요. 글로벌 리더는 성균관대 법대가 없어지면서 만든 새로운 학과입니다. 그래서 법무 트랙하고 정책학 트랙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법무 트랙은 법 전문가 양성되어 있죠. 결국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키는 거고요. 정책학 트랙은 아까 얘기했듯이 7급 공무원 내지 5급 고위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든 교육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은 75%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수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또 문과에서 나는 법조인이 되겠다, 나는 고급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이런 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많습니다. 8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LD 학부, 랭귀지하고 딥너머시죠. 이게 외교관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와 이제 외교관 쪽으로 해서 졸업 후에 외교관 국제기구 전문가, 통역사, 번역가 뭐 이런 쪽으로 취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장학금도 준다고 그럽니다. 대신 이 한국외대는 이 ALD 학부는 2014년에 개설되어 있었고요. 아직 졸업생이 배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국외대 ALD 학부로 선택하는 것도 희소성 측면에서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공계 쪽보다 문과보다는 유리한 이공계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 문제는 계열 선택할 때 나 수학 못한다고 그냥 무조건 문과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문과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과는 산업구조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고 문과 학과 선택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